당뇨인분들은 혈당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좌절하는 포인트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점심을 샐러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샐러드로 바꾸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채소는 걱정 없다, 다 괜찮다,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말 수만 명의 당뇨인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우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먹기만 하면 혈당이 올라요.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불안하고, 안 먹으면 저혈당이 와서 갑자기 쓰러질 것 같고,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당뇨는 혈당 항상성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인데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인슐린 분비는 잘 되지만 내장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간에서 과도한 포도당 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당뇨인 분들은 아무래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요.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 50대 남성 회원분이셨는데요. 한식만 먹으면 혈당이 거의 240까지 계속 올라가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실 것 같은 정말 이런 건강한 한식으로 먹었는데 밥만 먹으면,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은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식사할 생각만 해도 혈당이 막 올라갔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밥을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도 혈당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과정에서 또 밥을 먹으니까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았던 그런 회원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40대 여성분인데요. 다이어트 혹은 건강식을 드신다고 샐러드를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샐러드를 먹었는데 막 혈당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혈당 측정기 고장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샐러드에 드레싱을 듬뿍 담아서 드셨고요. 그 드레싱은 TV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포장돼서 광고가 되고 있던 그런 드레싱이었습니다. 이분은 영문도 모른 채 난 샐러드만 먹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오르지? 샐러드에 설탕 시럽을 뿌려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 많이 오르고 변동성 때문에 막 어지럽고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채소 위주의 식사는 좋은데요. 단백질, 지방은 부족하고요. 드레싱 때문에 혈당은 과도하게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채소를 먹었는데도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채소는 걱정 없다, 다 괜찮다, 채소는 얼마나 많이 먹어도 괜찮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당뇨인 분들에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분성 채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분성 채소입니다. 비전분성 채소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데요. 전분성 채소는 사실상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트에 가면 전분성 채소, 비전분성 채소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채소 코너에 가가지고 채소에 있으니까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먹었는데 나중에 혈당 측정을 해보니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초록잎의 비전분성 채소는 식이섬유 풍부하고요. 그리고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꾸준히 잘 섭취를 하시면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임상 연구에서 검증이 됐는데요. 문제는 탄수화물이 낮은 채소부터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까지 전부 다 채소란 이름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보는 케이스입니다. 블루코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당뇨이면서 다이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다이어트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점심을 샐러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샐러드로 바꾸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식단을 바꾸셨는지를 딱 보면 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채소가 어떤 채소들이냐? 잎채소도 있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가 있고요. 감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포케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자주 먹는 방식으로 이제 포케를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곡류가 들어가거나 뭐 감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사실상 전분성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케이스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 채소이긴 한데요. 전분 함량이 높은 전분성 채소들은 당뇨인분들은 조금 양을 줄여주시거나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당근이나 단호박,
수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 단순당으로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고요. 또 소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거대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잘 안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조리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고구마도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이런 조리법에 따라서도 혈당 지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근을 드시더라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똑같은 고구마도 구운 고구마 대신에 삶은 고구마로 드시는 게 혈당 지수를 적게 올리면서 전분의 빠른 흡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닥터 유튜브 채널에서 채소를 한번 신호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도 좋았습니다. 기억하기가 쉽다고. 오늘 한번 제가 이 신호등 체계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제 채널에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이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기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녹색 그룹, 흰색 그룹, 적색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녹색 그룹은 혈당 걱정이 없고요. 양을 충분히 드셔도 혈당이 안 오르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리고 황색 그룹은 조리 방법이나 숙성 정도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혈당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적색 그룹은 글루코핏 데이터상 거의 80%의 회원분들 이상에서 혈당을 그냥 올린다고 보면 되는 그런 채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녹색 그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관점에서는 이 채소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지 않는가, 그리고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아피제닌이나 케르세틴, 설포라판 같은 분자 단위의 이런 성분들인데요. 녹색 그룹 채소인 이 샐러리, 아피제닌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피제닌은 혈당과 염증, 인슐린 신호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이 아피제닌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이 신호 체계를 방해를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피제닌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겠죠. 두 번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과생산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더라도 공복 상태에서 간에서 계속 당을 뿜어내는데요. 이 아피제닌은 간의 포도당 생성 경로를 막으면서 억제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먹어서 오르는 혈당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않았을 때의 혈당도 잘 조절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과 스트레스 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가바수용체라는 것을 진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주면서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혈당 상승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양배추는 사실 칼로리도 적고요. 수분이 굉장히 많고요. 위에도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맞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사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풍부한 황함유의 식물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갑자기 우리 몸에 막 좋은 역할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전구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배추를 그냥 그 자체로 가만히 두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씹거나 자르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이로사이네이즈라는 효소가 딱 나오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바꾸게 됩니다. 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계열의 성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포라판 성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양배추가 그 자체로 뭔가 좋은 게 아니라 쪼개지고 씹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최종 산물인 설포라판이 결국에는 대사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설포라판이 어떠한 효과를 주냐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만성 염증 경로를 직접 건드립니다. 저는 당뇨를 단순히 혈당병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강도로 지속적인 만성 염증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가 더 감수성이 높아지도록 하고요. 저항성 개선을 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이 되는 NRF2 활성을 하게 됩니다. 얘가 뭐 하는 놈이냐 하면 항산화 효소 형성을 유도를 하고요. 세포 스트레스의 대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당뇨에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 당뇨 환자분들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너무 지쳐버려서 반응을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NRF2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 환경을 덜 망가진 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포라판은 간에서 포도당 과다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결과까지 보이는 그런 연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정리를 하자면 식이섬유 풍부하고요, 수분 풍부하고요, 위에도 편안하고요, 글루코시놀레이트에서 나오는 이 설포라판 성분까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개선하는 데까지 너무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녹색 그룹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 듣고 제가 선생님 양배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혈당이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양배추를 오래 익혀서 드셨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로사이네이즈 효소가 열에 약합니다. 양배추를 푹 삶게 되면 설포라판으로 나오는 효율이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양배추를 쌈장이나 드레싱을 뿌려서 먹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설탕 시럽이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거나 최대한 좀 데쳐서 간단하게 드시고요. 드레싱은 뿌리지 않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도 설포라판으로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브로콜리가 생김새가 나무같이 생겼잖아요. 혁용아, 브로콜리를 먹어야 된다. 마치 작은 나무에 있는 좋은 성분을 다 먹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염, 항산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들 그리고 설포라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슐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파인데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당뇨인 분들은 사실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혈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케르세틴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산화된 LDL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실명, 눈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는 경우, 당뇨병성 콩팥병증, 아니면 뇌졸중, 무시무시한 병들이 결국에는 혈관 합병증인데요. LDL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 내피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케르세틴이 보호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 손상 속도를 늦춰주면서 합병증의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르세틴은 당내 포도당 수송체인 글루트2나 SGLT1의 활성화를 도와서 혈당을 운반을 잘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을 낮추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그룹 정리를 하자면 샐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그리고 양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란불 채소인데요. 채소이긴 한데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당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이 성분 자체는 좋은데 조리법이나 양에 따라서 혈당 배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특징은 천연당이 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가열을 했을 때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채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인데 브레이크도 있긴 한데 엑셀이 같이 달려 있어서 잘못하면 엑셀을 풀로 밟아서 엄청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이거 당근은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다 하실 수 있는데요. 당근은 생으로 먹으면 사실 초록색, 녹색 그룹입니다. 그런데 익혔을 때 주황색에서 적색 그룹까지 될 수 있는 채소인데요. 그 이유는 당근당, 이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생당근 자체에는 세포벽도 단단하고요. 또 씹어야 되고 당 흡수도 느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익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소화 흡수 속도는 빨라지고 단순당이 몸 안에 금세 들어오게 되면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당근을 너무 좋아하신다 하면 생으로 드셔야 되고요. 익혀 먹거나 갈아서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사실 이 정체부터가 과채류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상추나 키위 같은 잎채소와 다르고요. 샐러리 같은 줄기채소와 다릅니다. 과일과 채소의 중간 포지션이고요. 천연당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엔 100g 기준으로는 약 6g 정도가 단순당으로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대비해서 두세 배 높은 수치이고요. 다만 이 파프리카는 모두 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초록 파프리카, 노랑 주황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로 갈수록 단순당의 정도가 높아지고 단맛이 나면서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드신다면 최대한 초록색 파프리카를 드시고 이것 또한 익히기보다는 생 파프리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인데요.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을수록 더 나빠지는 채소입니다. 단호박에는 전분과 당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단호박을 죽으로 만들어서 드신다.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보통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주황색 그룹과 빨간색 그룹 그 사이에 있다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색 그룹. 얘네는 채소지만 사실은 채소가 아닙니다. 그냥 탄수화물, 아니 그냥 밥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적색 그룹 채소가 몸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는 너무 주식으로 먹기에는 채소라고 방심했다가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전분이 주성분이고요. 소화 과정에서 전부 다 포도당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첫 번째, 감자. 감자는 사실 혈당 지수가 거의 흰쌀밥만큼 높습니다. 칼륨 함량도 높고 비타민C도 있고 포만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맞긴 한데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뇨를 관리하고 계시다면 감자는 이 아밀로펙틴 의 전분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채소라고 하기에는 혈당이 대부분 160, 170까지 올라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더 나쁜 거는 감자 튀김
안 되고요. 메시드 포테이토 이것도 흡수가 빨라서 안 좋고요. 감자 스프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적색그룹 채소는 고구마인데요. 이 고구마는 정말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신을 정말 많이 당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생고구마 자체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고구마의 함정은 조리법에 있습니다. 삶은 고구마, 찐 고구마, 그리고 군고구마 가면 갈수록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그냥 설탕에 가깝게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군고구마 정말 혈당 지수가 높아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중에서는 자색 고구마가 가장 혈당을 적게 올리고요. 호박 고구마가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고구마 말랭이나 고구마 튀김도 당연히 주의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구마를 드시고 싶다면 자색 고구마로 생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좀 풍부하게 드셔 주셔야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마의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적색그룹 채소는 옥수수인데요. 애초에 곡물입니다. 식물학적으로 곡물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 많고요. 섬유질이 있긴 하지만 이걸 또 찐 옥수수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g당 탄수화물이 20g 이상이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옥수수는 왠지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만큼 샐러드 먹을 때 옥수수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복병처럼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색그룹 채소 마지막이 밤인데요. 이 밤은 지방은 적고 자연식품이고요. 달달해서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전분이 70% 이상입니다. 특히 이 밤이 더 위험한 이유는 말려있는 경우도 많고요. 구워서 먹는 경우가 많고요. 씹기도 쉽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방에서 군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두 개 먹고 끝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봉지로 사오면 대부분 다 TV 보면서 다 드실 거고요. 맛밤 같은 것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절대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좀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도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색그룹 4가지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밤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트에서 채소를 고를 때는 딱 3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전분성 채소인가? 전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두 번째, 씹어서 먹는 구조인가? 아니면 그냥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마시는 구조인가? 세 번째, 가공돼 있거나 양념이 돼 있는가를 살펴주셔서 드레싱이 있거나 양념된 나물 이런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를 보관할 때는 일회용으로 소분해서 보관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씻어서 자른 뒤에 한 끼씩 소분해서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을 배고플 때 드시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냉장 보관하셔도 괜찮고요. 때로는 냉동 보관을 하시더라도 영양분은 조금 파괴될 수 있으나 특히 혼자 사신다 그러면 채소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냉동 보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를 보관하는 건 결국에는 소분을 해서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인 분들은 과일에 있는 천연당조차도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거나 양을 줄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일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미량 영양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당뇨인 분들이라면 드시기 좋은 과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인데요. 소량으로도 만족감이 있고요. 항산화 효과도 좋고요. 칼로리도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요. 체리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낮고요. 당은 조금 들어있긴 한데요. 체리 먹다 보면 또 그렇게 엄청 많이 먹게 되지는 않거든요. 혈당 부하 지수는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걸 본 적은 있지만 양이 너무 많지 않다면 혈당 조절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과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되는 형태는 주스로 드시거나 갈아 마시거나 말린 과일 이것만큼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설탕 덩어리, 설탕 주스를 먹는 거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밥부터 먹죠. 또 무슨 숨찬 운동 시키는 거 아니야, 고강도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운동보다는 간단한 스위치 같은 겁니다.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 카프레이즈인데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자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쓰면서 뒤쪽을 쫙 짜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5초 동안 천천히 올려서 5초 동안 쫙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5초 동안 내려주세요.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밥 먹은 이후에 이렇게 카프레이즈 뒤꿈치 들기만 하셔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걸 제가 정말 많은 저희 글로코핏 회원분들과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한 15분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땡기면서 근육 운동이 제대로 된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TV를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제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 보시면서도 꼭 한 번씩 이렇게 식사 이후에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를 이기는 핵심은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 상태를 점검하고 혈당을 측정하면서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인분들은 혈당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좌절하는 포인트가 많은데요.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른다. 바꿨는데 여전히 오른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오늘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몸의 반응을 살피고 혈당 측정을 해서 하나라도 개선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지식한상 그리고 저희 양닥터와 함께 영상들 꾸준히 보시면서 하나씩 건강하게 바꿔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당뇨로부터 함께 해방하는 날을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